옛날 옛적에 소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를 본 모든 사람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긴 머리를 가졌습니다. 가닥은 너무 가볍고 황금색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골딜락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에 대해 그녀는 매우 장난꾸러기 어린 소녀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마당에서 걸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집 뒤의 숲에 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골딜락스는 그 숲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집을 숲으로 나갔습니다. 소녀는 숲에서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그는 베리를 찾은 다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새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공터에서 특이한 집을 보았습니다. 골디락스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걸어 다녔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더 세게 두드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골디락스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 집에는 곰 3마리가 살았습니다. 한 곰은 아빠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엄마 곰이었습니다. 더 작았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곰이었습니다. 곰들은 숲속을 산책하러 갔기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소녀는 방에 들어와서 탁자 위에 새 그릇의 죽을 보았다. 가장 큰 첫 그릇은 아빠 곰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릇인 작은 그릇은 어미 곰이었고 세 번째 그릇은 가장 작은 곰 새끼였습니다. 각 그릇 근처에 큰, 중간 및 작은 숟가락을 놓습니다. 골딜락스는 배가 너무 고파서 처음에는 큰 그릇에서 먹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숟가락을 가져다가 죽을 가져다가 맛보았지만 죽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중간 숟가락을 가져다가 죽을 가져다 맛보았지만 죽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숟가락을 가져다가 작은 그릇의 죽을 맛보았습니다. 이 죽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딜락스는 작은 그릇에서 모든 죽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소녀는 앉아서 스토브 근처에 3개의 의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크고 작은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빨간 베개가 있는 아주 작은 의자였습니다. 첫째, 그녀는 가장 큰 의자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가운데 의자에 앉으려고 했지만 매우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았고 그것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골딜락스는 의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 위에 스윙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갈라지고 부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녀는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갔다. 큰 침대, 중간 침대, 작은 침대가 3개 있었습니다. 첫째, 골딜락스는 첫 번째 침대에 올라갔지만 너무 높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중간에 눕습니다. 너무 넓고 부드럽습니다. 소녀는 가장 작은 세 번째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골딜락스는 너무 편안하고 아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녀는 빨리 잠들었습니다. 곰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소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곰들은 매우 배가 고파서 즉시 식탁으로 갔다. 그의 그릇을 보고 아빠 곰은 정말 화를 냈습니다. 누군가 내 죽을 먹고 있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곰 엄마는 또한 그녀의 그릇을 들여다보며 덜 크게 으르렁거렸다. 누군가도 내 그릇에서 먹고 있었다. 그리고 곰 새끼는 빈 그릇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그릇을 먹지 않고 내 죽을 다 먹었어. 곰들은 뭔가 잘못된 냄새를 맡고 테이블을 떠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곰은 누군가가 그의 의자를 옮기고 끔찍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누군가 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곰 엄마는 그녀의 의자를 보고 불평했다.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아 그 자리에서 옮겼습니다. 그러자 곰은 부러진 의자를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부러졌어요. 곰 3마리 모두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다.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서 구겨졌다. 아빠 곰이 끔찍한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서 구겨졌어요. 엄마 곰이 으르렁거렸다.
공인형은 침대를 쳐다보더니 누군가가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소녀를 보고 야른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직도 그녀 안에서 자요. 아빠와 엄마 곰이 침대로 와서 어린 소녀가 거기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딜락스는 새끼 곰의 외침에서 깨어났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녀 앞에 3마리의 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집에서 뛰쳐나와 뒤돌아보지 않고 눈이 보이는 곳으로 달렸다. 소녀는 오랫동안 달렸고 매우 피곤했고 숲에서 실종된 딸을 찾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골딜락스는 항상 어머니의 말을 듣고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순종적이고 친절하며 착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작은 왕국에 무엇보다 옷차림을 좋아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그는 탈의실에서 하루 종일 새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과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경우에 그것이 극장에 가는 것이든 아침 식사든 상관없이 왕은 최고의 직물과 가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명의 사기꾼이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수도의 거리에서 그들은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는 왕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만 자들의 마음속에 교활한 계획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멋진 천을 만들 수 있는 직공으로 자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확실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사기꾼들은 그들의 직물이 마법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꿰뚫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군주는 자신의 왕국에 나타난 놀라운 직조공에 대해 들었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결국 그는 왕실 고문과 주제 중 어느 것이 어리석은지를 이해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왕은 직공을 소환하여 금으로 샤워하고 마법의 천과 금실로 최고의 드레스를 꿰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기꾼들은 모든 귀중한 재료를 가져다가 금을 가져다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텅 빈 왕실 기계에 앉아 왕을 위해 마술 드레스를 꿰매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직물에 대한 소문이 왕국 전역에 퍼졌고 모두가 그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드레스를 보고 싶었지만 그가 멍청하고 단순히 천을 보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군주는 가장 현명하고 정직한 조언자를 그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옛고문이 작업장에 왔을 때 그는 사기꾼들이 빈 기계 뒤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드레스를 들어 올리고 보이지 않는 주름을 곧게 펴고 가짜 디자인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까 겁에 질린 상담원도 드레스를 본 척했습니다. 왕국으로 돌아와서 노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힘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직물이 훌륭하다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목사는 고문을 따라 직공들에게 말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빈 기계를 바라보았고 그가 실제로 어리석고 자신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왕에게 돌아가 의원보다 훨씬 더 천을 칭찬했습니다. 마침내 왕은 호기심이 기계에서 제거될 때까지 감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예절의 전 직원들과 함께 직공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군주도 고문도 드레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직물을 보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의상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에 만족한 왕은 교활한 기사의 십자가를 수여하고 그들에게 궁중직공의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악당 직공들은 자원에서 왕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통치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바지를 입히고 캐미솔과 보이지 않는 카프탄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본 모든 귀족들은 의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왕에게 어떻게 갔는지 말만 했습니다. 마침내 군주는 거리로 나갔다. 피험자들은 이미 왕의 웅장한 옷차림을 보기를 바라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군중에서 어린 소년이 나타나 왕이 알몸이라고 외쳤습니다. 군중은이 말을 집어들었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통치자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군주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왕에 걸맞게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멘트를 여전히 지원했습니다.